자,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또 잊고 실천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처음으로 이제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 전에 너무 열심히 해주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여러 명이 글을 써서 바로바로 올리실 줄 몰랐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행동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신다면 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블로그를 키우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블로그를 갖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브레인쌤은 블로그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2004년에 블로그를 개설했고요. 게시물은 800개 정도 됐었고 평균 방문자는 50명 내외 됐어요. 자, 50명 그럼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10명도 안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명이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2004년에 개설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육아일기 비슷하게 아이에 관련된 뭐 동화책 읽어준 내용이라던가 아이와 책 육아했던 거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저 혼자 일기장식으로 뭐 썼던 그냥 혼잣말처럼 썼던 그냥 기록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블로그 이웃이 있다던가 뭐 블로그가 활성화됐다던가 뭐 어떤 블로그에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 심지어는 태그를 넣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뭐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고 아무런 그런 어떤 뭐 내가 이거 블로그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 수 있다거나 블로그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크게 뭐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 친동생이 저한테 어 2008년 정도에 언니는 한번 블로그를 해봐. 언니가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지금 블로그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뭐 제품도 협찬받을 수 있고 좋은 거 되게 많대. 언니 나는 글 쓰는 거 싫어하니까 언니가 한번 해봐.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야, 그런 거 할 시간에 좀 더 뭐 책을 한 권 읽거나 좀 더 뭔가 더 이렇게 유익한 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야, 블로그 그런 거에 시간을 왜 쏟아? 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일하는 방식이 저는 어느 기관에 소속돼 있어서 강의만 하면 됐지 제가 제 강의를 알리거나 저를 알려야 될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고 지금 현재 2021년 게시글이 1080개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이건 1월 기준이니까 지금은 한 1200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평균 방문자 이 당시에는 800에서 1200명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불만을 갖거나 또는 평균 방문자를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하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선생님들한테 블로그 지수를 올려서 내 글이 상단 노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 것. 이게 선생님들의 목표예요. 근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지금 제 상태, 안정기.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 활동을 하든 하지 않든 하루 무조건 500명은 오게. 굳이 글을 써야 된다는 스트레스도 필요 없고 기존에 썼던 글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굴러갈 수 있게. 그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끔 내 뭐 어떤 뭐 시간표라던가 방학 특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뭐 학원에 대한 홍보글이라던가 이런 것도 가끔 써도 되고 또 뭐 지인이랑 맛집 갔는데 너무 비주얼이 좋아요 음식이. 자, 그런 거 찍고 싶어요. 조금 찍어가지고 뭐 글 뭐 한 5줄 썼어요. 괜찮아요. 자, 그런 정도 유지하는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블로그 충분히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이어트로 친다면 이제 이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블로그도 계속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블로그를 활동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네이버라는 그 검색 엔진에게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 과정 때문에 우리는 1일 1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에 하나씩 쓰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런 소재를 썼더니
뭐 어제는 되게 열심히 썼는데 막 뭐 한 20줄 가까이 쓰고 사진 막 20장에 동영상 넣고 난리를 쳤는데 조회수가 10이야. 근데 오늘은 딱 봤더니 뭐 아까 제가 어저께 보내드렸던가 오늘 보내드렸던 거 보면 제가 그런 소재를 저는 어디서 구할까요? 제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메일, 네이버 뉴스. 딱 그 두 개만 봐요. 자, 메일에는 뭐 서울시나 구청 또는 뭐 박물관 이런 데 회원가입 해두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보를 줘요. 국립 뭐 현충원 가입해 놓잖아요. 그러면 현충원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저한테 메일로 와요. 그다음에 서울시청, 뭐 전라남 도청 가입해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메일이 와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아, 이거 지금 바로 나한테 메일이 온 순간 그 순간부터 블로그에 글을 써야 돼요. 한 2, 3일만 늦게 써도 밀려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아, 이거 오늘 써야겠다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 가질 법한 내용들은 그런 곳에 있어요. 자, 제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교수 오픈 준비를 했고 홍보 전략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와 오픈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직접적인 홍보법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직토, 현수막, 엑스배너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온라인 홍보에 집중을 했고 네이버 블로그, 당근마켓, 스마트 플레이스까지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자, 제가 처음 썼던 글을 보자면 자, 작년 3월 26일이네요. 학교에서 단체로 문자가 왔어요. 이 당시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개학이 연기됐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자, 이럴 때 누가 검색을 많이 할까요? 학부모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상황 때문에 학부모들은 계속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한 요런 상황의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누가 검색하겠다. 지금 바로 검색하겠다. 나 같아도 검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어를 잘하려면 글쓴이의 의도, 그 다음에 추론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문자가 왜 왔을까? 정보를 주기 위해서죠. 어떤 정보? 계약을 못하니까 온라인 교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이 3차 연기됐다는 사실. 그 두 가지만 해도 굉장한 정보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뭘까요?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이미 알려드렸어요. 바로 제목이에요. 제목을 샵, 큰 따옴표, 하이픈, 괄호, 그 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 어서와 북부 초등 온라인 교실이야 오픈 2020 개학 연기 3차로 인한 교육청 온라인 교실. 엄청나게 길죠. 이렇게 길면 하나 걸릴 줄 알았어요. 자, 잘못 쓴 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블로그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 1번. 글의 제목을 잘 지어라. 선생님들께서도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책을 한 편 서점에 가서 한 권 고른다고 할 때 자, 뭘 먼저 보시나요? 저는 제목을 꼭 봐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흥미, 내가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거기서 찾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거랑 뭐가 다르죠? 아까 앞에는 중구난방 엄청 말은 길게 썼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목부터가 어지러워요. 그런 글은 읽고 싶지 않아요. 깔끔하게 북부교육청 3차 개학 연기, 북부교육청 초등 온라인 교실, 북부교육청 온라인 교실. 자, 제가 왜 북부교육청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을까요? 서울시에는 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이 있어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북 쪽이니까 북부교육청 소속이겠죠? 자, 제가 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안 했을까요?
이 당시에 저는 서울시 교육청을 감당할 만큼의 그런 큰 키워드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자, 거대한 키워드. 나보다 블로그 활성화 지수가 잘 돼 있는, 나보다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의 경쟁 속에서의 어떤 가장 큰 상위 범주어를 쓴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글이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뭘로 가야 되느냐? 좀 더 하위 개념으로 내려오세요. 교육청이 아니라 북부교육청.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라인 개학 연기가 빠지고 그냥 북부교육청을 검색해도 이 글은 나와요. 앞으로도 쭉. forever. 그러면 이 글을 제가 쓴 의도는 개학이 연기가 되고 온라인 교실을 한다라는 그 당시의 시효성을 가지고 쓴 건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북부교육청의 그 교육청이란 키워드를 계속 잡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그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PPT가 잘 안 먹네요 지금. 자.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그를 남발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제가? 초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많이 쓰면 좋겠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쓴 걸 쭉 읽어보시면 그 키워드 태그 많으면 한 10개 쓰려나?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만 써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키워드를 쓸 거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신중해야 돼요. 핵심만 얘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사진은 반드시 재가공한다. 우클릭에서 다운받은 사진 그대로 쓰지 마세요. 특히 캡처하는 것들 그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캡처를 해서 한번 수정을 하세요. 잘라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가장 중요한 말인데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나만의 정체성이 분명한 한쪽 분야의 글을 쓰면 돼요. 쓸 거 없으면. 그냥 한 가지만 쭉 쓰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가장 쓰고 싶은 글은요. 우리 학원 이야기,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 내 수업 이야기,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제 앞에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이 기회가 있을 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백날 노래방에서 번호 뒤지고 있고 18번 누르고 있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헛발질이에요. 그럴 때는 나에게 기회가 오기를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어떻게 기다리냐면 우리가 1회 1포스팅 하고 있죠. 계속 작업을 해서 글쓰기를 해서 계속 나라는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나의 움직임을 네이버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왜 글을 썼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죠? 왜 제 글은 항상 노출이 안 되죠? 나보다 더 못 쓴 글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먼저 노출됐네? 이 사람이 더 빨리 크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블로그 같이 협업하는 팀이 있었고 지금 그 팀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요. 거의 뭐 하루에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카톡하고 놀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되게 정성껏 잘 썼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이 글을 저보다 더 잘 써요. 제가 지난번에 링크 시켜드렸죠. 자, 솔직히 말씀할게요. 말씀해보세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쓰셨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다시 들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안 듣고 계시나요? 이야기를 금 마무리해야 될까요? 제가 링크 시켰던 분들 글이 훨씬 더 좋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자,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글을 잘 쓸 마음이 없어요. 제가 논술 선생님인데 제가 굳이 거기서 잘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글을? 그 글들은 다 목적성이 있는 글이에요. 아, 이렇게 쓰면 키워드 걸리겠구나. 그냥 갈고리. 훅이에요, 훅. 걸릴 만한 문구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귀찮아서 안 써요. 길게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제가 주는 기사 복사하셔서 붙이세요. 그 다음 뭘 시작해야 되냐면 줄이기. 다이어트를 시키세요. 글들을 제가 만약 10줄을 복사를 해줬으면 7줄만 쓰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모티콘 같은 거 있어요. 아,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길게 쓰면 안 된다? 무조건 길게 쓰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가끔 아주 디테일하고 정성껏 쓰는 글도 필요해요. 근데 조회수를 위해서 단순히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서라면 굳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쓰면서 나 자신을 피곤하게 하면서 정성 들여서 썼는데 얘는 왜 노출 안 될까 하고 자괴감에 빠지면서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시간을 이렇게 쏟았는데 하는 본전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그런 블로그 글쓰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만 지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짧은 시간에는 우리가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뭐 강의 준비도 하고 여러 개 바쁜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뭐 블로그를 해서 협찬 받을 거예요? 아니면 블로그로 생활비를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냥 그래 그냥 나 여기 내가 이거 하는데 이 블로그야 내가 좀 하고 싶은 말 좀 하게 좀 나 좀 마이크 한번 줘.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우리 뭐 전문적으로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필요 없어요. 귀찮기만 해요. 인플루언서 되면은 사람들 댓글 달아줘야 되죠. 답방 가야 되죠. 저는 답방 안 가요. 댓글 잘 안 달아요. 정말 마음속으로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이모티콘 하나 달아요. 그분들이 섭섭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스타일이에요. 읽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고 말아요. 그리고 저도 시간 나면 그분에게 댓글 달아주러 가긴 해요. 근데 그게 결국 빚이에요. 부채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올수록 난 부담스러워.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냐면 그냥 스치듯 왔다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자영업자 수도세를 50% 감면해 준대요. 물론 이거 매스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그 기사를 봤을 때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그냥 할인이 된다. 6개월간 50% 자영업자. 어느 정도? 3톤까지. 기사를 보셨으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내용. 두 번째, 내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영업자 중에서.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검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자영업자분들 100% 검색해요. 아줌마 아저씨들. 젊은 분들은 기사만 보면 딱 알죠. 아 되겠다. 그냥 놔두면 되겠네. 근데 그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다 수도 고지서 보면서 내가 고객 번호가 뭐지? 이 사람들은 고객 번호가 뭔지를 몰라요. 고지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이체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정보를 정확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성.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명 왔다 갔다 한다. 자 보세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글 쓰신 분들 자기가 이때까지 쓴 글 중에 제일 조회수 높을걸요. 자 앞으로 그런 글들만 제가 뽑아드릴 거예요. 항상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안 돼요.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뭐냐면 이게 검색이 될까 안 될까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할지 안 궁금해할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안물, 안굼. 그러니까 나 안 물어봤는데, 나 안 궁금한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얘기를 좀 다시 넘어와서 제가 이 당시에 학생 식자재 바우처라는 게 딱 문자가 왔어요. 자, 저는 문자, 메일, 스팸도 전 열심히 읽어봐요. 제가 항상 단톡방에 문제집 교사용 준다는 거 남기잖아요. 저는 다 메일을 보고 알아요. 각 출판사별로 각 무슨 교육 카페에서 막 메일이 오는 거예요. 뭐 교사용 증정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저는 딱 클릭해서 그 링크만 딱 따고 언제 주는 것만 딱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우리 학원은 엄청 커서 교상 잘 갖다 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쪽이랑 거래 안 하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었었어. 관심 있었었어. 이런 분들은 한번 받아볼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받아볼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저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가 학생 식자재 바우처였어요. 이 당시에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급식 바우처를 먹지 못해서 그 급식 업체들이 이 급식 식자재를 어떻게 소진해야 될 수가 없었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그러면 그냥 급식 먹는 학생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나눠주자라고 결정이 났잖아요. 그게 딱 그 네이버에도 나왔었고 문자로도 저도 받았어요. 학부모로서. 근데 저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이건 100% 검색이다. 왜? 학교에서 문자가 왔는데 바우처를 준대요. 어떻게 신청하지? 어디다 신청하지? 언제 주지? 뭘 주지?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뭘 준다잖아요. 받아야죠. 궁금하죠? 보니까 농협몰에서 준대요.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직접 식자재가 택배로 온대요. 농산물에서. 저는 농협몰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 해먹는 반찬 위주로 좀 해보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전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농협몰이라는 걸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농협몰을 그것 때문에 가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농협몰이 어떻게 될까요? 폭주했겠죠. 제가 그걸 그냥 놓칠 리가 없죠. 전 농협몰이란 키워드를 썼어요. 제가 1위 먹었어요. 그 달에만 5월 달에만 12,000명 왔어요. 이게 키워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딱 떴을 때 이거 사람들이 검색하겠다. 근데 왜 검색할까? 뭘 검색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 핵심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참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글을 썼는데 이거 보세요. 별로 잘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식자재를 배송받는 방법이 있는데 농협몰 쿠폰을 받거나 직접 배송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농협몰에 가입했습니다. 이 농협몰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농협몰로 터진 거죠. 이게 이제 이 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화면이 빨리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한 1년 울고 먹었던 건데 제가 발볼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발등이 높아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이해하실 거예요. 발볼이 넓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신발을 사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리 싸게 딜 올라와도 디자인, 모델별, 그 다음에 시즌별로 조금씩 달라요. 아무리 똑같은 듀라모 시리즈라고 해도 모델별로 다르고 다음 해에 또 소재 좀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 앞에 고무가 하나 들어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로고가 어떤 장식으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그게 그 로고의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또 그 부분을 발등을 덮고 있다.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되게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건 신어본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신발은 사실은 그 시즌에 나오는 거 너무 마음에 든다. 한 3개 사요. 이런 신발을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발이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얄쌍한 발이 아닌데, 그러면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계동에 있는 홈플러스에 있는 뭐 슈마커나 이런 왜 이렇게 다 같이 파는 매장 있잖아요. 아디다스도 팔고 나이키도 팔고 이런데 이제 거기를 갔어요. 왜냐면 아디다스 직영점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살짝 눈치가 보이는 게 매장에 저 혼자 있잖아요. 근데 막 신어보고 안 사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데 갔는데 가서 신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신발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으로 조회해봤더니 솔직히 한 2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냥 하나 사긴 샀는데 근데 보통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 2만 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신어봤는데 이 직원한테 미안해서라도 이 신발을 사야겠다. 1번. 2번. 아니다. 돈 10,000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 내가 2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빨리 쿠폰 써서 주문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번뜩 들었던 생각은 그래.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 거야. 그렇다면 그걸 검색으로 써보자. 그래서 당시에 발볼 넓은 사람 추천 운동화 이걸로 이제 조금 조회수가 있었고요. 아디다스 두라무 치면 제가 2번째로 나왔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했고 또 느꼈던 것들을 글 속에 녹아내면 더욱 좋아요. 내용이 엄청 훌륭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우리가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광고 같은 느낌의 글이야. 아, 얘는 협찬받았네. 그런 느낌이랑 아, 이 사람은 정말 생활 속에서 써봤구나. 아, 그냥 얘 뭘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지가 좋아서 썼구나. 그런 걸 느껴줄 수 있게 초반에 글을 쓰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보면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아, 얘는 프로네? 얘는 약간 블로거로서 약간 냄새가 난다. 맨날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야. 원고를 받아서 썼구나. 그런 느낌 드는 거는 저희가 그냥 안 보잖아요. 맛집 검색하실 때 아, 요거는 좀 약간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 그런 건 안 보고 사진도 어설프고 내용도 어설픈데 근데 뭔가 진정성이 있어. 그럼 거긴 가보고 싶잖아요. 저는 그래요. 뭐 막 이렇게 길게 쓰고 막 뭐 입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뭐는 뭐가 나왔고요. 뭐는 뭐가 나왔고요. 아, 무슨 반찬이 어땠고요. 저쨌고요. 저희는 막 칼럼니스트도 아니고 그 식당의 직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식당의 사장도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거기 갔는데 그냥 동치미가 맛있어. 그럼 동치미만 쓰면 돼요. 사진 몇 개 올려놓고 야 본죽 동치미는 그래도 괜찮아. 야 그다음에 거기 고추장이 나오는데 어머 호박고추장이네? 야 호박고추장이 맛이 좀 독특하게 괜찮다. 얘네 기본적으로 2개가 나오는데 난 올 때 2개 가지고 왔어요 집에. 그냥 이런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쓸 수 있는 소재를 찾으셔야 돼요. 아, 한 장이 넘어갔는데 그거 제가 원본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 블로그 게시판 중에 가장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커피가 있죠. 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커피를 들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하루에 한 석 잔은 마셔요. 그러면 이 석 잔을 브랜드를 다르게 먹어요. 그리고 그날 딱 느낌이 오면 쓰고 아니면 말아요. 그래서 뭐 한참 커피에 대해서 많이 썼다가 요새는 안 쓰는데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쓰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고가의 운동화라던가 뭐 이런 거는 사실 맨날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뭐 백다방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그다음에 뭐 아니면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메가커피랑 그다음에 저기 어디냐 그 비슷한 컴포즈인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뭐 선호도는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메가커피가 조금 더 저는 제 취향이더라고요. 근데 뭐 얘네들이 그런 것들 뭐 그런 좀 차이점이라던가 뭐 아니면 내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스탬프를 모으는데 뭐 메가커피는 7잔을 먹었는데 10잔을 먹었으면 1잔을 무료로 주는데
그 다음에 컴포즈를 7잔을 먹으면 한 잔을 무료로 준다. 결론은 얼마 정도 이익일까?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지금 그 램프 주잖아요. 캠핑 램프. 그 다음에 랜턴. 그래, 랜턴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랜턴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무식한 티를 내요. 자, 랜턴을 주는데 할리스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던킨 이런 데도 계속 캠핑 관련된 테이블이라던가 베스킨라빈스에서도 그런 걸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콜라보로 쓰시면 더 좋아요. 비교해서. 근데 난 그 정도의 여력은 없다. 그냥 하나만 쓰세요. 그냥 스타벅스면 스타벅스, 뭐 이디야면 이디야. 자, 이런 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커피로요. 그냥 대충 써도 50은 나와요. 자, 물론 이거는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3개월은 하셔야 돼요. 적어도 100일이 지나야 뭐 곰이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100일은 해보시고 나서 되네 안 되네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도 안 해놓고 나서 왜 내 블로그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블로그가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글쓰기가 힘들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블로그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는 진짜 공부를 안 한 학생이 저가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실행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당분간은 제가 어차피 소재 제공 해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거는 그냥 가이드예요. 이런 식으로 써라. 그리고 제가 아주 허접스럽지만 간단하게 저도 쓸 거예요. 얘는 이렇게 썼네? 그냥 비교하시라고. 제가 더 못 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보다 더 늦게 쓸 거예요. 먼저 쓰지 않고. 먼저 쓰면 내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일 늦게 쓸 거고 제일 못 쓸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저보다 잘 쓰게 될 거고 저보다 더 올라가실 거예요. 자, 이걸 만약에 그러면 내가 맨날 신발 얘기하고 있고 내가 맨날 커피 얘기하고 앉아있고 내가 맨날 식당 얘기하고 앉아있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정체성을 잃었네? 그런 말씀은 언제 하셔야 되냐면요.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 때, 나에게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혼자서 외치는 거는 에코. 그냥 나 혼잣말이에요. 혼잣말로는요. 신발을 얘기를 하든 떡볶이를 얘기를 하든 커피를 얘기를 하든 아무도 안 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리나 하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나의 학원의 품격이나 뭐 내가 교사로서의 이미지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걸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싹 덮을 거예요. 고정글로 그 학습에 관련된 걸로만 싹 덮을 수 있어요. 상단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글 10개만 쓰시면요. 스크롤 내릴 때까지 한 번 정도 한 바퀴 내릴 동안에는 교육 관련 글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어머님들이 위에 교육 관련 글 있고 막 자기의 정보가 다 있는데 밑에까지 막 후집어가지고 막 이 사람이 떡볶이를 어디 걸 먹었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먹었으면 어때요? 자기는 떡볶이 안 먹나? 자, 그 다음에 네이버나 맘카페. 내가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라면 일단 영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들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그런 질문이 바로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과목에 대한 글을 쓰고 난 좀 전문적인 교육 블로그로 갈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 남이 누구예요? 우리의 고객인 학부모예요. 학부모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잘 지켜보세요. 댓글을 보세요. 그러면 댓글 속에 엄마들의 니즈가 다 나와요. 엄마들이 말하는 자기들만의 정보가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뭐가 궁금하고 어떤 심리로 왜 학원을 보내는지를 우리는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나는 맘카페 제3, 제4 아이디를 만들어서 우리 학원을 홍보하고 싶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1도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큰 나무를 보세요. 더 큰 숲을 보세요. 내가 그 엄마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 오시는 어머님들 계시면 상담할 때
뭐 초창기 때 써먹었던 건데 뭐 엄마들이 말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말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말수가 좀 없으시고 뭐 어머님 어떤 게 궁금해서 오셨어요? 그럼 아니 뭐 논술 시키려고요. 뭐 우리 애 논술 시켜야 될까 궁금해서요. 그리고 말씀을 안 하세요. 무건수행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 원에 상담 오신 어머님들 얘기를 들려드려요. 어머님, 최근에 저희 뭐 4학년 어머님들 상담 오신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뭐 어떤 분이 궁금하세요 하고 몇 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이 그 중에 하나를 아, 저도 그런 게 있어요라고 대화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그런 대화를 다 나눴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소재는 어디서 오냐면 맘카페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한다는 심정으로 아, 엄마들이 이런 게 궁금했구나.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아, 그렇다면 이걸 내가 우리 학원에 어떻게 녹여야 될까? 우리 원에 오시는 어머님들의 마음을 그들과 대화할 때 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소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 욕심 있으셔가지고 무슨 브레인 교습소 학원명 적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이버가 기가 막히게 알아채요. 얘는 광고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어뷰징 걸리죠. 그냥 나의 그 블로그는 저주를 받아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상태로 가서 죽어버린 블로그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욕심 나셔도 쓰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책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네이버 검색바. 제가 오늘 바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네이버 톡톡 완전 쉬워요. 네임카드 이것도 오늘 배우면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진짜 쉽죠? 제가 이 세 가지를 10분 만에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오늘 실습해드릴게요. 자, 요것만 해도 블로그 하셨을 때 뭔가 좀 형태가 나와요. 이거 안 한 상태로보다는 했을 때 훨씬 더 보기 좋거든요. 자, 제가 만든 거예요. 물론 이건 1년 전에 초보 시절에 만든 거라 많이 촌스럽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다 만드는데 30초도 안 걸렸어요. 대충 만든 거니까 그냥 그려려니 하고 봐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임카드 만들고요. 검색바 만들고 네이버 톡톡하고 지도 찍고 단 지도는 절대 우리 교습소나 우리 학원 지도 넣으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거에 넣어야 되냐면 우리 교습소 찾아오는 길 그런 거에 넣으면 좋은데 이거 사실은 옆집 원장님이랑 나랑 바꿔 쓰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같은 팀이잖아요. 그 내 블로그로 뭐 예를 들면 수지쌤 학원 가는 방법을 제가 지도로 딱 해서 그려줘요. 그러면 어뷰징이 안 걸리죠. 근데 제가 저희 교수 오는 방법을 제가 써요. 그리고 제가 지도 찍고 제목에도 제 그거 써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광고. 아까 그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할 것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 정보를 찾느냐. 네, 저는 네이버 지역만 카페, 저의 지역은 노원이니까 뭐 노원만 카페나 뭐 월계만 모여라 뭐 이런 카페 들어가고요. 상위 1% 카페는 뭐 대부분 아시고 계시는 카페니까 뭐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영어 선생님이시면 뭐 퍼플맘 같은 거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맘카페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교육적인 관심이 있어서 모인 뭐 도치맘이나 뭐 이렇게 왜 교육 관련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어머님들이 모이는 카페가 조금 더 수준은 높은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지역맘 중에서도 그래도 좀 교육에 관심 있는 카페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런 카페를 선점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블로그에 그런 내용들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팀에서 잘하시는 분, 제가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보통 15만 원에서 뭐 10만 원, 5만 원 뭐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다음에 이미지 그런 거 맞추는 게 사실 만나지 않고 어떤 사람이랑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이걸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걸 많이 해본 디자이너가 해야지 그냥 알바식으로 대충 하는 디자이너랑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만드는 방법 뭐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 센스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저처럼 이렇게 뭐 스킨 제작 같은 거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저는 신간 편하게 맡겼습니다. 저는 그때 10만 원 주고 했어요. 제가 그거 선생님들 해드릴게요. 뭐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써야지. 자, 그다음에 가독성을 위해서 블로그 설정할 때 앨범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앨범형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모바일 환경 때문이에요. PC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줄로 돼 있는 거 스크롤 내리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앨범형 왜 우리 인스타 볼 때 보면 사진으로 쭉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미리 캔버스나 뭐 캔바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카드 형식으로 쓰고 스크롤을 내렸을 때 빠르게 정보를 읽을 수 있게끔 제목만 봐도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 글은 무슨 내용이니까 내가 클릭해야지란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스킨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런 썸네일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 보면은 뭐 제가 그렇게 정성껏 만들진 않아요. 대충대충 만드는 건데 어쨌든 나름 어떤 글의 느낌을 꼭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수도면 수도를 집어넣는다던가 수도는 물이니까 호수를 집어넣는다던가 뭔가 이미지와 글이 연관 있게 하려고 노력해요. 자, 앨범형이라는 게 있죠. 그 왼쪽 상단에 보면 앨범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예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어머님이 여기를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어떤 어머님은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은 뭘 볼까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글이 뭘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거 눈을 기르셔야 돼요. 보는 눈. 그래야 내가 배치할 때 나도 그걸 염두에 두고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계산이 있어야 돼요. 그냥 순서대로 마구잡이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 뭐가 제일 눈에 띄시죠?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답을 드리죠. 그럼 이건 말씀 안 드릴게요. 맞아요. 브레인 공지에 힘을 주려고 양 사이드에 어, 다른 거 집어넣었어요. 밑에 있는 거 다 엉뚱한 얘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셨죠? 어? 교습소인데 학원인데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얘기 써야 되지?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딱 눈에 띄는 것만 봐요. 반드시 클릭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시각적으로 어디로 눈이 가는가를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런 눈을 기르시면은 앞으로 글을 쓰실 때, 배열할 때 어떤 글을 먼저 쓰고 어떤 글을 나중에 써야 될지까지도
머릿속에 들어오고 글을 9개를 쓴다고 할 때 어디에다가 정말 우리 학원의 이야기를 써야 될지가 계산이 서겠죠? 자, 여기서 글을 3개 더 쓸게요. 위에다가. 3개가 올라와요? 그럼 또 어디로 시선이 갈까요? 그래도 브레인 공지로 가요. 9개가 들어와도.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제 약점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잠깐만 녹음하는 거 끌게요.